배열이 상충하면 그걸 이제 원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원진사주죠. 이거는 이제 가까운 사람하고의 갈등이에요. 이렇게 상하를 지향하는 육합에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이거는 가족 내에 친척 아니 부부 아니면 가족 부모 자식 간에 이럴 때 이제 생기는 게 이제 배열이라는 것 자체가 가족 관계라는 뜻이에요. 가족 관계처럼 잘 지내는 사이가 상충이 오게 되면 그게 이제 원진으로 오죠. 그럼 내년에는 이제 갑진년이니까 뭐예요? 진사가 원진이 걸리죠. 아니 진사가 아니고 이제 그 수해가 걸리는 거죠. 수해가. 내년에 내 사주에 술해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나는 술만 있는 건 원진이 아니에요. 술해가 다 있으면 내년에 이제 진술충이 되니까 사술 원진이 이제 생겨납니다. 진술충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원진살이라는 것은 월지에서 일어나면 지체예요. 10중 8 정도까지 갔는데 깨지는 거.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해요. 원진 호사다마. 1에서부터 10까지 가서 10이면 목표 결과까지 본 건데 한 7이나 8에서 문제가 돼요. 월지에서. 일주월제가 이제 원진이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가령 이제 술해다 그러면 술이 진술충이니까 내년의 문제는 윗사람의 문제죠. 남자의 문제죠. 술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진해 원진이구나. 내년에 사술 원진이 아니라 진해 원진이구나. 진해 원진이에요, 내년이. 일단 이제 그 원진이 걸리게 되면은 내년에는 이제 진술충이 되었으니까 이제 술이 잘못해서 이제 해가 원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진해 원진이라 그러죠. 뭘로 처음에 시작할까요? 원진살이 걸리면 처음에 의심부터 시작하겠죠. 의심. 뭔가 달라졌어. 퇴근 시간이 갑자기 늦어졌어. 주말에 그냥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전 보던 사람이 갑자기 토요일 날 낚시 간다 그러고 가고 갑자기 장례식이 막 아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동료들이 갑자기 그 장례식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있다 이거야. 의심을 시작하죠.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확신이 오는 순간 미움으로 변하겠죠. 미움이 이제 원망이 되고 원망이 싸움이 되죠. 싸움.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이제 서로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까지 하고 상대를 저주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그 조상까지 욕을 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무리 원진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은 있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이제 저주를 퍼붓는 거야. 저주를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원진사는 소송이 없어요. 소송이라는 건 없고 육해사는 소송을 끝났지만은 그 원진사는 제3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실제로 그게 제3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이제 원진사를 당하는 그 사람의 그냥 생각일지 의심이니까 생각일지 약 먹으라는 근데 약을 안 갖고 왔어. 대당 육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아니요, 육신이 아니고 이거는 오행이에요. 궁이에요, 궁. 네, 궁으로 볼 때 지금 궁하는 중이에요, 궁. 지금 육합 100% 배열했어요.
아니요, 월지는 직업 문제, 일지는 이제 직업 문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직업 문제로 벌어지니까 회사에서 상사하고도 일어날 수가 있고, 연주가 그랬을 때는 이제 나를 발령을 내주는 발령권자와 그리고 유산권자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내하고 할아버지하고 갈등 생겼어. 또 연주에 그런 거 있죠. 일지 같으면 내 자식하고 또 그랬다는 거 뭐 그거는 이제 충변을 이제 그냥 육신도 오긴 육신도 참고해야 되고요. 자리도 참고해야 되겠죠. 자리도 참고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원진을 보는 거예요. 원진은 항상 제3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제3자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조우가 잘못되면 분명히 저 사람 바람났어. 내 말이 틀림없을 거야.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편지까지 해요. 편인이 청산에 수반됐다 이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막 가상 시나리오를 넣어가지고 막 그걸 이래가지고 확신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벌어지는데 이 남자는 이제 뭐 그게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윗사람이 잘못이니까 위가 남이고 아래가 여예요. 그 남자가 이제 문제가 일으키는 거니까 여자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저 새끼 저거 바람났어. 그런데 뒷조사를 한다든가 뭔가를 하고 막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확신이 오면은 이제 그러는데 확신이 와서 뭐 증거를 잡아서가 아니고 자기가 편집을 한 거예요. 자기가 특히 편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냥 완벽한 시나리오를 자기가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틀림없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정말 일 때문에 직장에서 막 나는 밤새기 하고 나는 정신없이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더러 바람났다 그러네. 오기가 생기죠. 그래 어차피 의심받을 바에는 내가 진짜 그래갖고 이제 바람을 여자를 만나요. 그거 봐 내 말이 맞았지. 내가 그걸 저러겠다니까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신약 신강에 따라서 뿌리가 있으면 편인을 실제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일단은 원진이라는 것은 일단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또 실제로 이제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남편의 사주가 좀 습하다든가 식상이 좀 망하다든가 뭐 있잖아 그런 게 다합하다든가 평소에 편제가 토반이 되었다든가 해갖고 평소에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거시기 했던 그 이제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원진이 딱 왔다 그러면 이건 100%다 이러죠. 그게 원진살이에요. 그 무서운 거예요. 가족 간에 이제 그런데 이혼은 또 안 해요. 얘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친하게 지내자. 앞으로 그러지 말자. 서로 아침에 화해해.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 출근했어. 그리고 이제 나서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야 내가 그냥 이걸 끝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조건을 이제 거는 사람도 있죠. 너 지금 그 집 그거 빨리 내 앞으로 돌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뺏는 사람도 있고 남자가 이제 안 뺏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며칠 안 보면 또 보고 싶어. 이 인간이 뭐 하고 있나 해서 보고 싶어. 근데 이혼은 또 안 돼. 그 원진살이 아주 좀 거시기해요. 안 좋아요. 다 지금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사주 자체의 원진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사주 자체. 그런 사람들은 조우가 잘 맞으면은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주특기가 돼요. 가령 이제 뭐 수화가 원진이 걸렸다든가 수화가 원진이 걸리려면 뭐 자축이 오가 와서 오미가 와서 걸린다거나 있죠. 그리고 뭐 중간에 수가 독특한 되었다거나
그런데 목이 없어. 수화는 있는데 목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로 가상 시나리오 작가. 이 사람은 온갖 상상을 다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면 사주에 그게 다 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은 이제 그 감정을 감성화 시켜서 그게 글로 나와요. 작가, 드라마 작가, 시나리오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그 사주 자체의 원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자기 직업이 되고요. 예능인이라든지 작가라든지. 그러니까 정화임수가 있는데 금이 없어. 도구는 있는데 금이 없어. 이 사람들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정화로 만들던 임수를 팔아야 되는데 없어, 금이. 그 사람들은 남의 물건 파는 사람들이죠. 없는데 물건 팔잖아요. 그거 사기꾼이란 뜻이야. 그 남의 물건을 가져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물건을 판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죠. 말장사라고 그래요. 말장사. 그 사람들 갖고 말장사가 뭐예요? 사기꾼이죠. 좀 나쁜 말로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로 먹고 사시는 분 이렇게 하고. 지장간에 있는 수는 수죠. 네, 수화가 천간이 있어요. 천간. 수화가 이제 있는데 목이 없다. 그거는 이제 가상 시나리오. 그러니까 글장사, 정신장사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사주 자체에 그런 원인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가 좀 네. 오히려 주특기가 춘나냐 주동절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죠. 그게. 말장사냐 글장사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지하고 신주에 원진이 있으면 남편하고 지가 아니고 가네.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제 부부고요. 네. 남편하고 자식하고 둘이 원진 사이다라고 푸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에이. 그거는 좀 말이 너무 에이. 유치하다는 거죠. 근데 자기 사주의 원진을 봐야지. 자기 사주의 원진을 봐야지. 그걸 왜 합쳐가지고 원진을 만들어 놓죠? 그렇게 푸시는 분. 아유, 그러지 말자 그러세요. 대부분에서 원진이 들어오니. 그러면 10년 가죠. 10년 가는 게 연분에서 오면요. 그 여파가 7년 정도가 6년에서 7년 가요. 그런데 조화가 잘 맞으면 조우하고 이게 잘 맞으면 큰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격이 있잖아요. 성격이 되면 그것도 성격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격이 성격이 되면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금방 지나가요. 서로가 이제 반듯한 사람들이니까 직업적으로 책임의식도 반듯한 사람들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믿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요. 근데 대개 이제 대다수 사람들의 성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다수 사람들의 성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화가 안 맞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넘게 조화가 안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배열의 이제 상충에서 나오는 거고요. 삼합의 상충은 이제 내합과 외합을 봐야 되는데 삼합이라는 것 자체가 능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질을 만들어야 돼요. 내 사주에 삼합이 있으면 평생 난 공부하고 평생 기술 배우고 평생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상충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내 사주에 삼합이 있는데 상충이 왔어. 그럼 그거는 이제 내합이라고 하죠. 내합.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고 있는 거 이외에 다른 게 또 왔죠. 그건 이제 뭐 책에 따라서 이제 뭐 자평에서는 탁한 기운이 왔다 그러고 뭐 이제 그 공통보감에서는 이제 계절이 이제 이러한 시절이 왔다 이러죠. 시절이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충이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자축이면 아니 저 신자진이죠. 내년에 신자진이잖아, 그렇죠? 신자진인데 이제 상충이 왔다. 자진인데 상충이 왔다. 그럼 술이 왔던 거죠. 이제 술이 왔으니까 뭐를 하라는 얘기죠. 이제 경영이나 이과 기술 쪽도 이제 저걸 하라는 얘기죠. 자진이라고 하는 이 문학에 몰두하지 말고 이과도 IT도 좀 배워라. 영역을 확장해라. 그런데 내압이니까 내가 열심히 그걸 해야죠. 그 하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조화가 있어야 해요. 그냥 뭐 오가 와서 그냥 딱 상충했다고 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제 상충이 왔다는 것은 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합이 아니고 그냥 외자로 있는데 그냥 나는 술만 가지고 있는데 진이 왔다. 그거는 상충이라는 거예요. 상충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충을 해야죠. 그 상대가 아까 얘기했던 삼합이냐 육합이냐 방합이냐 비열이냐 그게 있었을 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술 하나밖에 없으면 나밖에 없잖아. 내가 내하고 싸우죠? 그게 정신적 갈등이죠. 이렇게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자기 혼자 혼란스럽게 그냥 갈등하는 거지 거기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례를 할까 말까 월지충하면 그렇죠? 사주에 충이 있는 것과 사주에 충이 있다 그러면 그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죠. 왜 항상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지하니까. 근데 사주에 삼합은 없고 상충만 있어. 뭔가 부족한 건 알겠는데 뭘 채워야 될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삼합이 오면은 이제 채워지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내충을 얘기했는데 이제 내가 열심히 채워야 되는 게 내충이에요. 내 사주에 삼합이 있고 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충이 왔는데 내년에 진이 와서 진술충을 했는데 풀은 삼합이 없고 진이 신자가 내 사주에 있어. 신이 있거나 자가 있거나 그러면 합이 삼합이 되면서 와서 상충이죠. 그거는 이제 외충이라고 해요. 외충. 그거는 내가 외부에서 이런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야 되는 내합, 외부에서 채워주는 외합, 내합과 외합을 구분을 해야 돼요. 항상 상충은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대한 문제를 검증을 하러 왔는데 요거만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해라라고 하는 겸이에요. 겸.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가 아니고 요거를 하면서 요것도 해라. 그걸 이제 얘기하죠. 방합은 인맥이에요. 인맥. 환경이에요. 환경.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동네 살아. 그럼 이 동네가 내 환경이죠. 내년에 인묘진 있으면 내가 새로운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인묘진이니까 뭐 직업적으로 활동할 환경이든 게을러다가 공부를 하는 환경이든 교육적 환경이든 사회활동적 환경이든 뭔가 인묘진이라고 하는 환경과 거기에 인맥이 생겨요. 인맥.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상충이 들어왔어. 상충이. 인묘진이 되어 있는데 인묘진이 아니다 그랬죠. 신유술이죠. 상충은 신유술이죠. 신유술이 들어와 있는데 상충을 했어. 그러면 영역을 신유가 되어 있던 뭐 신술이 되어 있던 유술이 되어 있던 방합이 되어 있는데 상충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영역을 떠나라는 거예요. 확장하라는 거예요. 영역을 넓혀라가 되겠죠. 인묘진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역이 새롭게 이제 확장되는 거고, 내가 인맥이 생기는 거지만, 그게 이제 술로다가 신유술로 있는데 상충이 왔으니까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라가 아니고 확장하라. 확장. 너가 활동할 수 있는 바운다리를 넓혀라.
그래서 내년에 제가 영역을 이제 좀 넓혀가지고 서울로 가서 이제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영역을 이제 넓혀야 되잖아요. 인술로는 이제 삼합도 전국으로 되고 퍼져버려. 나는 이제 인진이라고 하는 방합이 있거든요. 세대가 기회. 예? 세대가 기회죠 내년. 진이 왔습니다. 예. 나는 술이 있으니까. 네. 삼합에 대한 충도 있고 방합은 충은 아닌데 일단은 내년에 이제 그 연지가 충이죠. 그시 아침 대방한. 그 시기를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을 이제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동의를 못 받았어요. 내년 크게 해야죠. 내년 환자가 그냥 집에서 있어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일을 만들어서 고생을 하려고 그러느냐. 몸이 1번이. 예? 몸이 1번이 건강이 1번이. 그게 내가 원래 평관객이잖아요. 네네네네. 나는 죽어도 내가 힘든 일을 만들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는 힘든 일을 나는 스스로 만들어요. 소같이 하시는 거잖아. 예? 소처럼 하시는 거잖아. 좀 비교 좀 죄송합니다만 계속 하는 거. 끈질기게 하는 거. 항상. 원래 이 폐이식 수술을 하면요 한 6개월은 원래 일 안 해야 돼요. 일하면 안 돼요. 6개월 안에는 내가 죽을지 살지에 대한 확률이 50%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년에 그런데 한 달 만에 수술하고 한 달을 딱 병원에 있었어요. 수술하고 한 달 딱 있고 퇴원하고 나서 일주일 딱 쉬고 일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사주 이게 저기 뭐야 문자에 지금 쌓여 있는 게 사주가에서 주고 입금되어 있는 게 쌓여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봐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미루다가 이제 그 일주일 딱 쉬고 일 시작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딱 쉬고 강의 시작했어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런 놈이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자꾸 만든다니까 이렇게. 근데 다행히 뭐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더 좋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뭔가 해야 될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강료 다 받아 나왔으면 나는 뭐예요?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잖아. 그 정신력이 거기에 딱 집중되니까 아프다는 거 이런 거 저기 없어.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그게 없어지면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그런 만약에 내가 그런 책임의식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사라질 때가 내가 이제 다 살았다라고 할 때일 것 같아. 그 요즘은 조금 이제 두려운 게 전에는 밤에 이렇게 자면서 내일은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계획을 딱 잡는데 요즘은 그 계획이 안 잡아져요. 그리고 계속 자면 아침까지 자버려요. 전에는 새벽에 깨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 미리 정리해요. 그리고 강의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탁탁 떠올라요. 이런 거는 그런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밤에 잠이 깨가지고 내일 해야 될 일 이거가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이제 내일 해야 될 일 상상 안 하면 명리 생각해요. 나는. 항상 나는 명리 생각 아니면 이제 내일 해야 될 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게 안 되는 게 내가 두려워. 맨날 그렇게 살아왔는 게 내 삶이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아침 막 7시 반, 8시까지 자버려요. 계속 주무세요. 그럴 때. 예? 그래야 되잖아요. 몸이 1번이니 맞아. 네. 전에는 아프면서 수술 후에도 그랬었어요. 내일은 뭘 해야지 해야 될 거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면 아침 되면 이제 그걸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상담도 실수를 한 2번 했어요. 시간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어.
안 잊어버려. 나 1분도 안 어기는 사람인데 한 두 번 있었어. 한 10분, 20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선생님 전화가 왔어.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실수도 한 두 번 했어. 그만큼 이제는 내가 좀 이제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두려웠죠. 내가 지금 내 헛소리 했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궁을 볼 때는 이렇게 합과 춤을 보세요. 이건 합과 춤을 보는데 삼합과 방합 그리고 육합과 배열 네 가지죠. 네 가지 합의 상충 하나. 그러니까 요 상충은 합이 없으면 상충이 아니에요. 상충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 상충이 올라왔으면 어떤 합을 깨뜨리러 왔느냐, 어떤 합에 깨뜨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해석은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왜 할 건데? 육신으로 할 거나. 육신으로도 예? 해석을 해요. 지지. 지지는 뭐 여러분들이 지지에다가 육신을 붙일 수가 없는 게, 자, 자, 나는 이제 을목일간이에요. 해월이야. 이걸 육신으로 뭐라 그럴 거야? 육신으로. 육신으로는 생활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상생상극을 떠나서 육신은 이제 오행의 상생상극처럼 보지 말고요. 양은 양을 생하고 음을 생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 계절 개념은 거기서 좀 잊어먹고 양은 양을 생하고 음을 생한다. 양은 양을 상극하고 음을 상극한다. 육신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이제 육신에서 이게 해다 이러면 육신을 여기다가 이게 해가 육신이 뭐예요? 저게 오행으로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오행은? 임수예요? 아니면은 간목이에요? 뭐예요 이게? 임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육신을 붙인다. 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지지는 시간이에요, 시간. 공간이에요, 월지는. 그러니까 이 환경과 언제라고 하는 계절, 시간, 이거예요. 육신은 거기에 붙이면 안 돼요. 그 육신은 어디에 있느냐? 해 중에 간목, 해 중에 임수, 그럼 그게 육신이죠. 그걸 청간오행화를 시켜야 돼요. 청간오행화 시켜서 육신을 붙이는 거지. 그냥 해, 술. 그 술이 내 일관에서 술이 육신으로 뭐예요? 그걸 무토를 대표로 할 거예요. 신금이라는 용신을 대표로 할 거예요. 밑에 정화라고 하는 중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청간화 시켜서 육신으로 이제 붙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거는 항상 시간, 술년, 술월, 술일, 술시, 가을, 그렇죠? 그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그 이상도 이해하고 안 돼요. 그럼 술월의 조우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절이 이제 대운에서 연운은 아니고요. 연에는 시간과 이제 저게 들어간 온도가 안 들어간다 그랬죠. 대운과 사주의 타고난 것과 대운과 월운과 시. 연과 일은 연운과 일운은 오행의 사건 사고를 보는 거다. 사건 사고를 보는 거다. 월주는 이제 그 공간적인 의미를 보지만은 거기에는 온도가 들어있다, 습도가 들어있다. 인간의 그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겠습니다. 심리적인 영향과 내가 해야 되는 문제의 어떤 그 갈등이 올 수도 있고 만족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명리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심리학자보다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보다가 여러분들은 언제 이게 치유가 된다는 것까지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보다는 명리학이 훨씬 더 유리해요. 조우에 여러분들이 통달해 있다면. 그러니까 어디든지 조우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건 그 사람의 심상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럼 내년 오는 세운에도 조우를 연애는 안 나간다 그랬죠. 연혼이잖아요. 세운. 자, 연혼에서는 사건 사고라 그랬죠. 네. 자, 내년이 갑진년이에요. 목금이죠, 목금. 네. 수화가 아니죠. 원래 계명에는 수화였었죠. 하늘의 뜻이 수하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고로한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계묘년, 이민계묘년 이 두 해에 생긴 거는 우리 의지가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금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갈 거예요. 원래하고 갑진을산. 그러면 뭐예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촛불 들 수 있겠죠. 임수계수는 병화정화는 수하는 시기에서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해는 그러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목과 금은 원래 목문이죠. 그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 흥행은 길흉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 외학 설명하실 때 외학은 외부에서 채워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앞에 설명한 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나도 생각 안 나요. 내합 말씀하시나요? 외합은 이제 들어오면서 내년이 진년이잖아요. 그럼 내 사주에 신이나 자가 있으면 삼합을 하면서 충을 하잖아요. 그게 외합이다. 그것은 이제 외부에서 나에게 능력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기회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선생님, 근데 술해가 배열인데 이제 진년이 오면은 술하고 술해로 상충이니까 술자리가 상충받는 거예요? 사주에서. 진술충이니까 술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해가 스트레스 받겠죠. 네. 진 때문에 해가 스트레스 받죠. 그 진해운진.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 월지가 될 수 있고 진이 뭐 술이 월지든지 해가 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그렇죠. 자리가 어느 자리가 상충을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치면은 네. 있는 관계, 월지면 그러니까 술자리예요, 해자리예요. 지금 진이 오는 거잖아. 네. 술이 내 사주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술자리가 상충받는 거죠. 그렇죠. 술자리가. 그냥 술해가 있어야 돼. 네, 술렁이 술해가 있어서 있는데 술자리가 시지면은 뭐 시에 시지고 뭐 시간 해결해주고 그게 월지면은 일하고 관련하고 직업과 관련된 술자리.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이라면 상사와의 미움과 갈등 이런 거 있죠. 술이 있는 자리. 술해가 술이 연월일시에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술해가 네. 떨어져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 저희 예, 지지를 해석할 때 왕상 규수사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예. 옳은 편인가요? 왕상회수사로 원래 표현을 해야죠. 왕세 강약보다는 예. 왕상회수사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기운으로 하는 거예요. 월령을 떠나서 있는 글자도 왕상규수사에 되는 거고. 그렇죠. 일단 지지를 보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원령을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네. 내 사주 구성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일간 기준으로 인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황하다, 뭐 이제 재성으로 되어 있으면 뭐 휴황이 아니라 수황하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왕상회수사로 보는 것은 바로 그 기운을 보는 거예요. 그 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원래 왕상휴수사인 그래가지고 이제 인연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왕세강약은 그야말로 기운을 보는 거예요. 힘센 놈을 보는 거예요. 왕세강약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왕세강약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세냐 내가 세냐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관살보다 일간이 세서는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재성이 일간보다가 세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왕세강약을 보는 거지만, 왕삼이 휴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왕하냐, 이제 근왕하냐, 그 이제 뭐 휴왕하냐, 이제 휴왕도 왕이죠. 예. 왜 왕이에요? 관살이 있을 때만 왕이에요. 관살이 없으면 휴는 뭐예요? 일간의 설계가 있어. 세상에. 예, 그 지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왕삼휴수사는. 이제 내가 휴왕지다. 그러면은 휴왕이 많다는 것은 내가 활동할 곳이 많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저기 활동할 곳이 많다. 인왕하다. 그 상왕하다. 그러면 이제 주변 환경이 나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되어 있겠죠. 안 되어 있으면 나는 그런 그 사람의 마인드가 당연히 나는 이제 받는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거는 고마워하지 않겠죠. 왜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상망하는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왜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것도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사지가 있잖아요. 사지. 네, 사지가 있죠. 사지. 그는 사지는 왕이 아니죠. 왕은 이제 상왕하냐, 이제 근왕하냐, 휴왕하냐. 그 세 가지가 왕이고, 이제 가둘 숫자죠. 가둘 숫자. 지인들. 예, 가둘 숫자. 그리고 이제 사지. 이거는 이제 일간이 재성을 상극하는 거. 이제 내가 외부로 이제 나가는 건데, 수지가 있으면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게 아니고 남이 이루어 놓은 환경에 내가 참여를 한다. 남이 이루어 놓은 환경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고, 사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임무와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되는 환경에 나는 항상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지 이제 근원을 이제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간목일근인데 간목이 추구하는 게 뭐냐, 그건 이제 근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간목이 뭐 인의 근을 해서 인호수를 할 거냐, 간목이 해의 근을 해서 뭐 해묘미를 할 거냐, 아니면 인묘진으로 되어 있느냐 해묘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겠죠. 인묘진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되게 경영자 사주예요. 해묘미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되게 전문가 사주세요. 장인, 전문가. 더 쉽게 알아들으면 사장사주하고 직원사주예요. 삼합은 직원이고요. 방합은 사장이에요. 그런데 방합도 있고 삼합도 있다. 그럼 내가 주인이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사주예요. 내가 전문가이기도 하고 경영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간의 근이 이제 뭐를 지향하느냐, 그것뿐만 아니고 일간뿐만 아니고 일간과 관련된 정간에 있는 육신들이 뭐를 지향하느냐. 근이 없어서 그냥 내가 망상 헛꿈을 꾸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거 내가 지향하는 게 밑에서 삼마부의 근을 했느냐 방합의 근을 했느냐, 또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인신사이냐 좌우묘이냐 진술충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봐가지고 그 사람의 특징을 이제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뭐 바로 설명이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지금 보고 있는 동영상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생각할 때 만약에 갑이 편인이고 갑진이잖아요. 진은 식신이잖아요. 뭐 도식된 운이 오는 건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궁은 궁대로 봐라. 연운 보는 법을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진은 합충 변화로 봐라. 합충 변화. 연월일지 합충 변화로만 봐라. 정간의 간목이 뭐 식신 이거 세우는 그렇게만 바라는. 세운을 보는 법은 정간 따로 지진 따로. 아니요, 이렇게 대고 하셔야 뒤에 분들도 듣죠. 질문하는데요. 내 말 뒤에 들리나요? 네.
또 질문해 보세요. 멀리서 오신 우리 박영자님 질문한 그러면 내년에 있잖아요. 이제 간목이 왔으면 무조건 배합을 치는 거예요. 상극이에요. 간목이 뭐 내년에 무토를 무조건 상극한다고. 여기 육신이 이제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간목이가 이제 무조건 이제 무토로 상극할 거예요. 목표가 그게 있으니까. 제극인이냐 상관 경관이냐 무토가 없어도 네. 무토 상극한다 그러고 무토가 이제 뭐 제극인인데 식신이 살아났다 그러는데 식신이 살아서 식신생기한다 이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상하다 이게 뭐 무토도 나는 없고 식신도 없는데 뭐 헷갈릴 거 아니에요. 헷갈리죠. 100% 헷갈리죠. 왜? 있는 거예요 다. 있다고 보세요. 육신에서는 있다고 보세요. 오함에서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인성 없다고 부모 없나요? 인성 없다고 학교 안 다녔어요? 뭐 식사 없다고 자식 없어요? 관 없다고 남편 없어요? 재 없다고 돈 없어요? 집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없어도 있는 거예요. 생겨나는 건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오행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질문할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선생님 그 병화가 있으면 간목이 무토를 상극하는데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면 별개예요. 별개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병화를 갖고 있으면 예. 내가 평소에 계갑을 하고 있었나요? 계갑을 자월이 있으니까. 자가 있는데 예. 갑이 있어요? 예, 아니요. 그 해묘이 있어요. 그러면 해묘미는 정화를 생하는 거고 네. 내 사주에 간목을 안 생했잖아. 예, 근데 원래 갑자기 들었는데 뭐 갑자기 생해가고 갑자기 병화를 생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 하는 거야. 내가 무토 없어도 상극하는 거야. 선생님 내년에 그런데 자 상극하면은 뭐예요? 육신으로 뭐예요? 이제 정제예요. 간목은 겁제고. 간목이 겁제고 정제다. 네. 그럼 뭐가 살아나? 인성이 살아나죠. 예. 인성. 그럼 내년은 인성운이라고 그래요. 그 간목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은 걔가 상극은 해요. 근데 상생을 갖고 있었으면 걔가 뭐 무통하다고 하고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내년에는 나도 좋은 운이다 이러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걔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편제를 상극한다. 편제를 상극하면은 편인이 살아난다. 편인이 살아나서 도식할래, 편인이 살아나서 일간을 생활해. 에 대한 문제죠. 선생님 네. 여기 신금이 내년에 진토를 만나서 화가 되게 많은 사주인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신금이 이게 토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건 뭐 여기다 쓰려면 다 쓰지 이거. 이제 뭐 여기 다 자기 편 생각이 안 나요. 여기 다 자기 편. 뭔가를 깊이 써서 쉽지 않아서 뭐. 신금이 토가 필요할 때. 신금이 무슨 토가 필요할까요? 아 축축한 토 필요할 때. 이제 해장월이면 무토가 필요하고 장축월이면 여름입니다. 여름. 한여름. 여름이면 해가 신금 자체가 그런 태양이네요. 객지에서 태어나. 네. 좀 막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신금이 그 토가 필요한데 신금이 왜 토가 필요한데요? 아니 아니 일간이 신금인데 일간이 신금이 일간인데 그러면 일간이 신금이면 여름이면 아까 얘기했던 네, 여름 하절의 비합이 필요한 거죠. 대합이 하절의 비합. 그 지는 어떤 작용일까요? 여기 지는 청간 무토 작용도 해요. 근데 청간 무토 작용을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의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변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세상을 변하는 걸 내가 인지를 하려고 하는 것과 세상이 변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면 밑에 진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인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려줘요.
이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너 어떻게 너 해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요즘 이게 유행이라더라. 너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예? 아니 이렇게 해봐라. 그렇죠. 옆에서 충고가 들어오죠. 이렇게 해야죠. 그럼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지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일단은 이제 진중에 어른 뭐 긴중의 개수가 있죠. 걔들이 이제 내한테 안 해주겠죠. 여러분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